그렇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교복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복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교복의 범위에 생활복, 체육복을 추가하고 교복 지원이 대상의 대한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교복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교복의 정의를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복 지원 대상의 대한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의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교복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복, 체육복 등을 교복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로 확대하여 교복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한교육기관 및 관내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9-353호 평택시 교복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교복의 범위에 생활복, 체육복 등을 추가하였으며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세부 조문을 정비하여 평택 시민이 균등하게 교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복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교복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 이렇게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그 조항에 보면 관외라는 게 경기도를 벗어나서 소재하는 학교에도 해당이 되는지.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 대상이 이제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를 넘어서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 외 지역도요? 예. 전국으로 그럼 다 해당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 도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경기도 조례의 그 네. 대상이 네. 타도 소재도 타도 소재도. 해당하는 걸로 경기도에 되어 사는 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예, 예. 경기 도민이 경기도민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학교가 있든지 도민이든지는 이제 상관없이 그런 사람 다 해당되니까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대한학교도 지금 대한교육기관도 10명 정도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면은 그 대한학교 같은 경우 만약 교복을
입지 않을 경우 뭐 일반복으로도 지원을 가능하고 그 금액 상당에. 학교에서 예. 이제 단체복으로 규정한 생활복이 있을 경우는 네. 그 근거를 저희가 이렇게 제출 받아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활복을 그런 걸 지정했을 경우에 네. 예. 일반 사복은 해당이 안 되는 예. 건가요? 야, 예. 아, 단체복으로 이제 학교에서 지정돼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단체복으로 지정되는 경우만. 그 이게 지금 40만 원이면 지금 하복, 동복, 생활복, 체육복 이게 다 아, 이제 지원 가능합니까? 좀? 가능한 범위가 그렇게 다 해당이 그 금액 되는 안에서? 거고요. 네. 그 안에서 학교에서 정한 거에 따라서 지원이 이제 됩니다. 모자라거나 필요하면 이제 개인 비용을 내는 예. 건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종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4조 지원 대상에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 대상은 이 현재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이라든지 아니면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뭐 이렇게 좀 표기를 하는 부분이 좀 어떨까라는 부분 하고요. 2호에 타 지역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인데 타 지역의 범위도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에서 전입하는 그런 학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외에 도는 그 대상자도 포함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국장님? 팀장님 어떠신가요? 여기 현재라고 표현돼 있는 거는 지금 대상이 1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신청하는 그 현재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뭐 애매하면 문구를 다시 이제 검토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타 지역에 대한 타 부분도, 지역 예. 같은 경우는 구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평택시 외 지역을 전체를 아우러서 타 지역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 있으신 최중구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5조 3항에 중복수혜에 대한 문항이 있고 중복수혜에 따른 지원 금액은 감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될 수 있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4조 네. 4조 3호 같은 경우 관내에서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주민등록이 타 시도에 있어도 평택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교복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관내에 소재하는 학생이 우리 시 학생인데 이렇게 교복을 신청을 했을 경우 관내에서 만약에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학교에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중복일 경우는 지원을 안 하고 뭐 금액이 그거보다 일부일 경우는 뭐 감액해서 지급을 하고 이런 거를 검토하는 이게 사항입니다. 중학 그 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주는 네,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충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입학을 왔다.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충남에서 교복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원 받았으면 안 된다. 예, 한 번이라서. 네. 근데 도비 매칭이라 충청도에서 지원 받았던 것이 이게 연동이 서로 저희가 이제 조회 절차를 거쳐서 그거는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수원이나 오산이나 이런 곳에서 평택으로 이사를 와도 예.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네.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최종 의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예. 자, 이정화 의원님 추가 질의.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학년 학생이 충청도나 다른 강원도 이런 곳에서 입학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일한 1학년 시기에 우리 평택시로 이사를 오게 된 경우에는 교복을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쪽 충청도에서 교복 지원을 받았으면 이제 여기 전입해서 신청했을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동일한 1학년 시기여도 예. 그리고 만약에 교복 지원을 그쪽에서 받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종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원 대상을 이 조례에 의해서 교복을 입지 않았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까지 확대함으로써라고 이렇게 이런 수혜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인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확대되는 학생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에서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수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그 단체복의 그 범주에서 체육복이 종류를 이번에 확대하는. 추가되면서 작년보다 예산액이 1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9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복을 입지 않았던 학교 그리고 교복을 입지 않았던 대안학교의 경우도 이 조례에 의해서 생활복까지 지원하겠다라는 대상을 확대함으로 해서 교복을 입지 않았던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도 1학년 입학하는 친구들은 생활복을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생활복은 기존에도 지원이 지원됐었고. 됐던 사항이고요. 체육복이 추가가 된 겁니다. 체육복. 근데 이번에 이제 조례 정비하면서 용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네.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이렇게 전부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기 네, 네. 위해서 지금 그래서 추진하는 헷갈렸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 최종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에 아주 기본적으로 이 생활복, 체육복 지금 이 문구가 지금 삽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 실무선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복으로 한정짓지 않고 여기에 정의 속에 생활복과 체육복을 넣어주는 거는 아주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적용이 되어졌어야 되는 그런 조례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산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교복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재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형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심의의 위원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심의의 운영을 도모하고 사립학교에서 공유재산을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 요율을 일부 감면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공유재산을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을 기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감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도모하며 공공용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대부요율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심의회 운영과 지역 교육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9-354호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최재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 범위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부료율 규정에 사립학교에서 교육활동 등 공용 공공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감면 대부요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원활한 공유재산 심의회의 운영 및 지역 사립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께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셔서 지금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대부 요율을 1000분의 25로 하는 이렇게 변경돼서 혜택을 받게 되는 학교가 지금 현황이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학교 안에 이제 공유재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수익 사업을 하는 땅이 아니고 그 운동장부터 이렇게 건물까지 이렇게 걸쳐가지고 시땅인가요? 예, 시유지가 걸쳐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요율을 감면해 주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학교 요청도 있으셨겠네요. 그리고 이 당연직 위원의 이 문구를 바꾸신 것 같은데 당연직 숫자를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실국장 소장 중에 시장님이 임명한다라고 당연직 위원회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위원회는 7명에서 1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실국장님의 지정을 많이 하고 적게 하냐의 이거에 따라서 좀 의견의 유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관련법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민간 위원 정수가 그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위촉직 임명직이 7명이고 위촉하는 민간 위원이 8명인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11월 달에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선거로 위촉해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민간위원회에서 제외하거나 위촉할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으로 포함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이 이제 그 공무원 정원으로 포함되게 되면 8명이 되고 민간위원이 7명이 돼서 과반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무원 국장님의 저기를 한 명을 더 빼가지고 그 공무원 정원에서 7명으로 맞추기 위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들 지정하는 거는 공유재산 심의에 적절한 그 부서의 국장님들로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추천한 시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45호 평택시 읍면 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 소사 3지구 도시개발 사업 중 일부 평택 뉴비전 엘크루 아파트 내 법정동 불일치에 따라 합정동 일부를 소사동으로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 뉴비전 엘크루 아파트 15개 동 중 14개 동은 소사동, 1개 동 일원이 합정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 비효율 및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41필지를 소사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46호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 진작 및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하여 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립교사 간 인건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하여 안정적인 유아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교재 교구비 지원 등 기존 지원하고 있던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읍면동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택 소사 3지구 평택 뉴비전 엘크루 아파트 내 법정동이 합정동, 소사동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합정동 17-10번지 등 41필지를 소사동으로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세부 계획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통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원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지금 두 곳을 걸쳐 있는데 그 실제 산업 편의성을 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의견들은 별일 없으셨나요? 예, 네. 주민들이 요청을 하신 거고, 아, 요청을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했어요? 동의해서 이렇게 네. 해서 또 거기 관계자들 다 의견 수렴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그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뭐 주민 의견이 그렇고 생활권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엘크루가 1396세대예요, 그죠?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합정동은 행정동이 어디입니까? 비전 이동입니다. 합정동이요. 합정동은 신평동. 일부 지금 여기 말씀하신 신평동. 소사동은 어디입니까? 비전 이동입니다. 비전 이동이죠. 이 부분이 지금 엘크루 112동이 지금 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엘크루 입주 시에 입주한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112동은 실질적으로 112동의 거의 일부가 합정동으로 돼 있고 법정동이 그리고 행정동은 신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선거구획정에서 행정동에 따라 저희가 선거구가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의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큰 문제는 없었던 거, 그 문제 제기한 부분이 없었던 거로 아니, 문제 제기는 없었어도 예,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었냐?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왜 그렇죠? 이 112동은 어느 쪽에 소속돼 있는 거였습니까? 요게 지금 합정동 일부가 지금 합정동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소사동 네네네. 쪽이 네. 요 도시개발 이렇게 하면서 지역이 네. 돼 있는데 요 당시 여기 지금 한계동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한번 네. 확인해서 예. 그 당시에 어떻게 그 투표구가 정해져서 됐는지 네. 한번 확인해서 네네. 추후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차후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엘크루 전체 중에 112동의 거의 전부가 실제로 합정동이고 법정동은 그리고 행정동은 신평동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법정 경계에 따라서 행정 경계에 따라서는 여기 112동은 투표를 신평동에서 했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법적인 요건 부분들이나 다 해서 선관위에 필요하면 어떤 질의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교육용 보조금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약간 문구들의 수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의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이 2년이면 뭐 시작 시점과 마감하는 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교체되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연임 쭉 교체돼 가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연임을 일괄로 할지 아니면 네. 일부만 해도 되는지 그거 그쵸.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자녀 추가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자녀 임기만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싶어서 이거 연임 규정에 의해서 이제 연임이 가능하신 분들은 연임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예. 새로 위촉되신 분은 네.
그 전에 하셨던 분의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그분이 남았던 자녀 임기만 한다라고 규정이 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싶은 아. 거죠. 새로 들어가신 분이 그냥 2년을 쭉 하시면 음. 어떤 분은 통장님도 그러시잖아요. 통장님들도 어떤 분은 뭐 2023년 12월까지 하고 또 어떤 분은 쭉 이어서 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1기, 2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보통 위원회 이제 임기 규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예, 자녀 임기만 해야 되는 규정인 그 효율성 그게 더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네, 지금 그 국공립 교사분들하고 사립 유치원 뭐 교사나 그 분들하고의 처우가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 보수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보통 한 기본급만 따졌을 때는 뭐 85%뭐 그 수준? 정도 수준이라고. 아, 국공립의 85% 예, 예. 수준이다. 근데 유치원마다 이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 사립은 이제 어떤 기준이 없이 예, 예. 거기 원장이 그냥 이렇게 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래. 그래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비용 추계 보면은 이 소급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원래 작년에 이거 조례 올라왔던 거죠? 네,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소급은 안 되고 조례 개정 이후에 이제 이후에? 추경 편성 절차를 걸쳐서 그 시점부터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분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맞죠? 그게? 네. 그리고 여기 그 위원회 구성에서 이게 평택시의 의원 2명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계속 기존에 이렇게 돼 있던 있었어요. 내용이고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보통 2분씩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데는 1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2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위원회에 뭐 한 뭐 열 몇 군데씩 막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거를 좀 일괄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딱 뭐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뭐 의원하면 뭐 2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뭐 1명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명이 저기가 돼야 되니까 이런 좀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립 유치원 교사의 그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부분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립교원의 85%에서 90%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그 처우 개선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지급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교사에게는 이 처우 개선비가 나가지가 않을 텐데 저희가 시에서 처우 개선비를 월 5만 원씩 지급을 했을 때 거기에 지급 제한에 해당이 되는 그 교원에게까지 저희는 다 5만 원씩 나가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보면 그렇게 판단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모순된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급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공립교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립교원도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 제한 규정에 적용이 되는 그 사립교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이나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문의했을 때는 이 처우 개선비를 못 받는 교사는 관내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급 제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산은 쓰더라도 추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지급받는 정교사에 한한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지급하는 거 구체적인 이제 지급 작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준구 의원님. 개정안을 보면 당연직 위원 제6조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 실국장 및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들을 보면 이 국장의 명칭을 업무가 아니라 그 국의 명칭으로 적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획 항만경제실장 그리고 뭐 교육 담당하는 뭐 행정자치국장 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집행부에서 보기에 어느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업무 담당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이 업무로? 명칭을 정하다 보면 또 명칭과 맞지 않게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서 업무 담당 실국장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건 뭐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이니까 이렇게 명칭이 각 조례에 어느 국장님 타이틀이 이제 적혀 있는 게 있는데 행정 조직이 이렇게 조직 개편이 돼서 국장님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일괄 다 조례가 다 변경이 되는 절차를 밟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추후로 답변 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본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그 추경에 대한 작업은 좀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같이 관련 부서랑? 받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지금 아직 협의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자료를 네.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제출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또 협의를 해 주실 거고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